화웨이, 한자어로 빛날 화, 할 위자를 써서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라는 뜻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ICT 기업입니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통신장비 업체이고 최근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2위를 달성할 정도로 고속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화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요. 대체 화웨이란 어떤 회사이고 그런 논란들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오늘은 화웨이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에 의해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판매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소속 IT 장교 출신으로 군에서 근무 기간 중 통신 특허 및 상당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1982년 군에서 나와 5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1987년 화웨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다른 중국 통신 기업과는 다르게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중국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매출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웨이는 창립 이후 비상장 기조를 쭉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및 상세 지분 내역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기업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런정페이가 약 1%의 지분을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지분은 노조에서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립 초반에는 해외 업체나 국영 기업에게 인맥, 자금력 등 다방면에서 열세였으나 외부 기술을 카피해가면서 기술 습득하는 데 집중했고 중국 공산혁명을 이끈 마오쩌둥 전술을 구사하여 틈새 시장인 농촌 지역을 먼저 공략하면서 회사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화웨이의 영업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방 전신국과 합작사를 세우고 화웨이 교환기를 도입하면 담당자들에게 일종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책 당국자들과의 관시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성공 뒤에는 런정페이의 인민해방군 경력과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낸 장인어른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과의 연주를 바탕으로 중국군 내에서도 통신 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인 런정페이는 화웨이의 기업 문화를 늑대의 특징인 예민한 후각, 불굴의 투쟁심, 팀플레이 정신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늑대 문화 덕분에 화웨이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일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에서 매년 2자릿수의 엄청난 고속 성장을 일궈내던 화웨이는 제품의 엄청난 가성비를 앞세워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다가 2016년 2분기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화웨이의 주력인 통신장비는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쓰고 있을 정도로 30%가 넘는 점유율을 갖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 제조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애플을 제치며 스마트폰 판매량 2위에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웨이의 고속 성장 뒤에는 끊임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내 기업이고 비상장인 회사로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사실 위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런정페이가 약 1%의 지분, 나머지 99%가 노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웨이가 수년간 홍보해온 종업원 지주제의 화웨이 가상 주식은 화웨이를 전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년 주식을 나눠주는데 직원들은 그 주식을 팔 수도 없고 퇴사할 때는 주식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화웨이는 전 직원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사기성 선전으로 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해외 확장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3년 화웨이의 두 간부 직원은 가상 주식 때문에 화웨이와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중국 법원에서 화웨이 가상주는 주주권이 아니며
화웨이 직원들은 화웨이 주주가 아니라며 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텔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텔은 캐나다에 존재하던 통신 장비 회사로 캐나다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커가 10여 년간 몰래 노텔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들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직 노텔사의 사이버 보안 담당 직원에 의하면 해킹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해킹 수준의 정교함으로 볼 때 국가기관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팩트로 밝혀진 사실로는 중국의 해커라는 정도이고 화웨이가 이 정보를 가져갔다는 내용은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는 물론 심지어 매뉴얼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품을 출시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 화웨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냐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114년 전통을 가진 캐나다 노텔은 화웨이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결국 2009년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3년에는 화웨이가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스위치, 라우터 등에 대해 지적 재산을 불법 복제했다고 피소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화웨이는 처음에 발뺌하다가 불법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스코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몰래 훔쳐 라우터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시스코의 기술을 훔치고 심지어 제품 설명서까지도 그대로 베꼈는데 이것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 제품이 국제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 2016년 11월 미국에 판매한 수백만 대의 중국제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백도어란 사용자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도어가 발견된 중국제 스마트폰은 화웨이, ZTE 등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법원까지 갔으며 화웨이 변호인 측은 백도어 탑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중국 정부에 전송된 게 아니며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중국 회사의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백도어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아니라 중국 측 회사가 의도적으로 개발해 심어둔 것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BI, CIA, NSA 등은 공식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화웨이와 ZTE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 P10, 메이트9 스토리지 메모리 바꿔치기 사건이 있었고 스마트폰 벤치 성능 조작 사건, 악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애플워치 심박 측정 센서를 도용하려고 시도한 사건, P30 제품 카메라 기능 허위 과장 광고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로 밝혀진 뉴스들만 나열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화웨이의 논란에 대해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사안보개발보고서에서 화웨이 등 중국의 대형 정보통신회사가 인민해방군과의 긴밀한 관계라고 의견을 드러냈고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를 조사한 후 보고된 내용을 요약하면 화웨이는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국을 돕는 중국 공산당의 수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하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을 살펴보면 영국의 정보기관인 GCHQ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가 영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 유럽 주요 통신 사업자들 5G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제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도 정부 당국이 화웨이가 국영 통신 사업자의 망을 해킹한 혐의를 잡고 조사했습니다. 인도 통신장비 서비스 수출진흥원은 국가안전을 고려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 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의견을 인도 국가안전고문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제라는 이미지 때문에 화웨이가 자리를 잡기 힘든 모양입니다. 화웨이는 2016년 LG U+를 통해 P9을 출시했지만 실패했고 2017년에는 BY를 모델로 앞세워서 BY폰을 출시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시장을 포기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저가 핸드폰으로 인기가 많다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쌍벽을 넘기는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LG U 플러스의 5G 장비에 가격이 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보안 사고가 터져도 중국 정부나 화웨이에게 항의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보복처럼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화웨이는 그 명성만큼이나 비밀에 가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지배구조, 정부와의 유착설, 기술 도용설까지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웨이 장비들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화웨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모두 오해이거나 과장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 유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화웨이 관련 각종 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